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식품 접객업소로서 이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접객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되어진 그 상황에서 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구제하는 수단 방법까지 이러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김치 재사용 부산 갈비집 거짓말 들통 결국 영업정지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김치 재사용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치 재사용을 했기 때문에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산 갈비집 일단은 식품 접객업소에 들어가고 이제 일반 음식점이죠. 그리고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기서는 이제 영업정지 행정처분인데 원칙적으로 김치 재사용을 한 것은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1년 이내라면, 다른 위반 사항이 없다면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위반이라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다,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이고 1년 이내에 세 번째다,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 김치가 이제 재사용한 걸로 이제 보입니다. 이 일반 생김치에다가 이 구운 김치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사용했다는 거죠. 이 김치를. 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김치 재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부산 수영동의 갈비집이 결국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18일 수영구청은 김치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A 갈비집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단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뭐 내일부터 15일 영업정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법과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당사자의 영업주의 의견 제출을 받고, 의견을 받고 행정처분 사전 통지 절차인 거죠. 그 이후에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이 됩니다. 집행할 때는 그 영업정지 15일이다 그러면 몇 년 몇일 며칠부터 몇 년 몇일 며칠까지 15일 시작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딱 특정해가지고 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논란이 된 수영구의 A 갈비집은 지난 9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 드림에 부산 수영동 음식 재사용 갈비집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치 재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누리꾼 B씨는 늦은 점심으로 갈비집에서 정식을 주문했는데 생김치, 배추김치 안에서 불판에 잘 구운 김치를 만났다며 누군가가 갈비를 먹다가 고깃기름을 이용해 태워가며 잘 구웠으나 외면당한 김치였다며 반찬 재사용을 지적했다. 이어 사장님을 불러 얘기하니 그럴 리 없고 새 음식이라고 잡아댔다며 너무 황당해 일단 사진 찍고 계산하려니 극구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계산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갈비집 사장이 차에까지 따라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 이건 진짜 너무하다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후 A 갈비집 업주는 부산 일부를 통해 손님으로서는 오해할 수 있지만 김치 재사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김치를 볶았고 그 찰나 손님 3명이 들어왔길래 볶은 김치에 담은 그릇에 생김치를 모르고 담아 내놨다. 모르고 담아 내놨다. 재사용한 반찬을 절대 손님상에 내놓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은 바로 버린다며 가뜩이나 코로나에 장사가 되지 않은데 이번 일로 가게가 잘못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주의 이 같은 해명은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셈이다. 이 업주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우연한 실수였다며 동네 장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업주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은 아까 김치 재사용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을 원인으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인 이제 부산 수영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과징금 처분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등급 구간이 있는데 그 매출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 뭐 몇천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또는 뭐 몇 억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등급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얼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영업정지 15일 해가지고 1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체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의무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의를 제공했다거나 청소년을 고용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관할 행정처에서는 무조건 혐의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나온다면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과징금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를 고용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3개월만 해야지 영업정지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정당한 권한은 관할 시군구청에 있는 것이지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5일 맞을래요? 아니면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맞을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 절차에서 사업주가 의견서로서 영업정지 15일보다는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시방한다라고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가능하다면 영업주의 의견을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면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그게 그 적법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라고 하면 영업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영업주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죠.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돈을 납부하고 그냥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징금을 근데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됐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15일을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은 영업정지보다는 그래도 과징금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 A라는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영업을 하지?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징금이란 걸 납부를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을 대체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징금 처분을 이제 한번 체납을 했다 언제까지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꿔졌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과징금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을 체납을 했거나 과징금을 체납을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이제 불가능하고요. 과징금이 불가능하고 또 이와 같이 이제 뭐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을 했다. 이런 경우는 1차 위반이 영업정지 15일이고 2차가 영업정지 2개월, 3차가 영업정지 3개월인데 이것도 영업정지 1차하고 2차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1차 위반으로 이제 1차 위반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영업정지 15일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그런 것이고 또 사후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버리면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이라든가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의 경우에도
영업정지 15일 설사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이런 걸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집행정지 신청하면 일단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인 그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의 최종적인 결과,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걸 일시적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한 것이 이제 인용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이 쭉 진행이 되고 나서 영업정지 처분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영업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최초부터 영업정지만 되는 것이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주를 제공했다거나 청소년을 고용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불복 절차를 통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언론 보도 사안은 이제 영업주가 이제 식품 접객업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위반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이 대상이 된 사안을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은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